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 없고 가난한 대학생 때 어떻게 미국 10개 도시를 여행할 수 있었는지 여행 경비를 아낀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환학생으로 미국 미주리에 있는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라는 UCM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전공 수업을 들었어요. 숫자는 미국에 놀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놀러 가는 게 목적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에 교환학생에 가서 공부를 해보는 것. 그래서 당연히 학기를 마치고 여행할 계획이 있긴 있었지만 제1의 목표는 여행이 아니고 학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위치가 보시다시피 미국 중부에 있었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은 여건도 아니었어요.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캠퍼스에서 도서관, 기숙사, 책상 이런 데서 보내면서 과제를 했고요. 좋은 성적으로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있었던 워렌스버그라는 도시랑 학교 인근에 미국 중부에 있는 대도시 캔자스 시티를 여행했고요. 추수감사절 연휴와 학기가 끝난 뒤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을 활용해서 8개 도시를 여행했고 그 여행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까지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자면요. 일단 여행 경비를 생각하면 가장 큰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숙박비와 교통비죠. 저는 여행 경비를 아끼려면 자잘한 데서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큼지막한 데서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런 항목에서는 현실과 타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퀄리티를 포기했어요. 숙박비는 어떻게 절약을 했냐면요. 대부분 호스텔에서 잤습니다. 호텔에서 잤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호텔인 곳에서 잤거나 아니면 3성급 정도로 좀 낮은 급의 호텔에서 잤어요. 그리고 호스텔을 찾을 때도 일단 조식을 줘야 됐고 평점이 8점 이상이어야 됐고 최소한 7점 후반대. 평점 기준은 제가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이용했던 부킹닷컴 기준입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 있어서 관광지로 이동이 편해야 됐어요. 그래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배드버그 관련 후기가 없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 숙박비 아끼는 방법은 바로 지인과 여행 일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와 같이 뉴욕 여행 일정을 맞췄어요. 전체 일정을 다 똑같이 여행하는 건 아니고 각자 원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같이 다니고 절반 정도는 알아서 다니고 약간 이런 일정으로 맞췄거든요. 전체 숙소 일정은 똑같고요. 그렇게 일정을 맞춰서 숙소를 예약하고 방 하나를 그 친구와 쉐어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방 하나도 맨해튼이 아니라 플러싱이라는 지역 쪽으로 향하는 곳에 있는 에어비앤비 방 한 칸을 예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7박에 한 70만 원 정도 예약했던 것 같아요. 1인당 30만 원 정도에 일주일 동안 뉴욕에서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아마 한 7박에 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요. 지금 시세로 고려를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예약을 한 거죠. 그리고 숙박 다음으로 항공권은 어떻게 절약을 했냐면요. 항공사 프로모션 기간을 이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했는데요. 프로모션 기간을 활용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끊었어요. 저는 사우스웨스트라는 미국 LCC 항공사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 이 사우스웨스트에서 항공 프로모션 하는 기간에 정말 항공 비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도시간 이용이 거의 $50, $70 이 정도로 하나로 따져도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어서 그 프로모션 기간을 활용해서 비행기 티켓을 다 미리 끊어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니즈와 여행 목적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도 정말 가고 싶었고 뉴욕 볼드랍도 가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정말 명확했거든요. 근데 올랜도를 가자니 올랜도는 숙박비부터 정말로 넘사벽이라서 디즈니 월드 입장권도 그렇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제가 뉴욕 볼드랍은 포기하고 뉴욕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제 여행 경비로 올랜도에서 한 4박 5일 신나게 놀고 귀국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올랜도를 버리고 뉴욕 볼드랍을 가되 항공사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면서 뉴욕까지 가서 볼드랍을 보고 귀국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을 내려야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뉴욕 볼드랍이었고요. 최대한 미국의 많은 도시를 여행하고 싶었던 니즈가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올랜도를 버리고 뉴욕 볼드랍과 그 외 기타 도시 여행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볼드랍 일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뉴욕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일정을 먼저 픽스를 해두고 교환학생 마치고 기숙사에서 퇴소하는 날 그리고 뉴욕에 도착하기까지의 일정은 항공사의 프로모션
티켓 가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또 저렴한 항공권을 결제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막 아침에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브이로그에서 대부분 거의 맨 마지막 날은 영상이 남은 게 없어요.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했기 때문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프로모션을 이용한다고 해도 연말로 갈수록 항공권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이용했는데요. 미국의 고속버스인 그랜드 하운드랑 피터팬 버스를 이용해서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그리고 보스턴에서 뉴욕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 시간 자체만 보면 비행기보다 더 길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도심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버스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게 되면 공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맡겨야 되는 시간, 체크인을 해야 되는 시간, 여러 가지 수속을 밟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또 나와서도 짐을 찾고 하는 시간 등등을 합치면 솔직히 체감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제가 당시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 대부분 고가가 아니었고 고가라고 해봤자 한 20만 원 정도 하는 핸드백? 그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했던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 또 교통비를 아낄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은 바로 여행 기간에 맞는 패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지하철 패스 7일권을 구매해서 이용했어요. 그래서 원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안전한 곳에서는 버스를 종종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이나 뉴올리언스, 베가스 등에서는 버스도 종종 이용을 했어요. 버스가 확실히 우버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걸어 다녔습니다. 도보로 30분 이내의 거리는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다니면서 구경도 많이 했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동행이 있다면 우버를 불러서 나눠서 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게 좀 동행을 종종 하게 됐는데요. 워싱턴에서도 호스텔 워킹 투어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차이나타운까지 가서 쌀국수를 먹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이다 보니까 3명이 같이 우버비를 나눠서 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제 한국인분들이랑 같이 조지타운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희가 6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3명씩 나눠서 택시 2대로 나눠서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3명씩 우버비를 나눠서 낼 수 있어서 그때 되게 교통비가 많이 절약됐습니다. 숙박비랑 교통비는 이렇게 아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 바로 식비죠. 제가 식비는 어떻게 아꼈냐면 일단 아침 식사는요. 아까 호스텔 고르는 기준 첫 번째가 뭐였죠? 조식이었죠. 호스텔에서 대부분 조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사한 식사는 좀 동행을 구해서 여러 개 시켜서 같이 먹고 나눠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은 랍스타가 유명한데 랍스타 요리를 저 포함 3명이서 같이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고 n분의 1 했고요. 뉴욕에서도 룸쉐어 했던 친구랑 이제 절반 정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뭐 피자집도 가고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고 n분의 1 하고 해서 식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뉴욕에서 피터루거 스테이크도 동행을 구해서 같이 가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동행분이 먼저 파토를 냈어요. 그래서 피터루거 스테이크는 저 혼자 가기엔 정말 무리인 것 같아서 못 가고 지금까지도 못 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꼭 다시 가서 먹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은근 많이 나가는 각종 투어비랑 입장료 아낀 방법에 대해서도 나눠볼게요.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 입장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꼭 무료 입장이 가능한 일자랑 요일, 시간대가 꼭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있거든요. 그 기간이 내 여행 일정이랑 겹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이 기간에 여행을 간다, 입장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 할인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성인이라고 성인으로 구매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대학생이라면 학생요금이 따로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뮤지엄에서 학생요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교환학생 중에 여행을 하시는 거라면 학생증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한국에서 그냥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 방문하실 거라면 미리미리 국제학생증 발급받아서 소지해서 여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꼭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는 게 아니라면 TKTX나 로터리 구매로 남는 표를 조금 떨이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고 진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 싶다 하는 니즈가 있는 분들은 그냥 빨리 예약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뉴욕에 간 김에 그냥 하나라도 보고 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매하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보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뉴욕까지 갔는데 뮤지컬 하나도 안 보고 오시면 조금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디테일 같은 게 정말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간 김에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부담이 된다면 로터리나 TKTX 같은 그날 남은 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념품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저는 캐리어 2개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강제로 짐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뭘 사든지 간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내가 모으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사용할 것들만 골라서 구매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달러 정도 하는 엽서는 꼭 도시마다 구매를 했고요. 10달러 미만의 마그넷도 도시별로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매를 했고 그 외에는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 것 그리고 진짜 사용할 것만 골라서 구매했어요. 정말 쓰겠다. 이건 진짜 예쁘다. 이런 것만 골라서 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사고 뉴욕 시티컵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건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마 등 박물관에서는 진짜 엽서만 샀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모마에서는 한국인 2명 분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보고 이제 기프트샵도 같이 갔는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그 2분 직장인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엽서 한 장 1.5달러짜리 하나만 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갔나 봐요.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것밖에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 왜 그것밖에 안 사냐고 온 김에 막 더 사라고 자기가 사주겠다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솔직히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갔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든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긴 해요. 지금 가면 또 저도 그분들이랑 똑같이 이거저거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의 주된 타겟은 조금 돈이 부족하지만 여행을 하고 싶은 대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과소비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쓸만한 것, 내 예산 안에서 감당 가능한 것만 골라서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은 어디서 났냐? 무슨 돈으로 여행을 했냐? 이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저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가면서 학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비로 그냥 유학을 다녀오는 거랑 다르게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학비를 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대학 등록금만 부담을 하면 돼서 학비가 거의 들지 않았어요. 많이 들지 않았고 생활비, 기숙사비, 여행 경비 요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파견되기 한 7개월, 8개월 정도 전부터 인턴에 지원을 해서 교환학생으로 가기 한 학기 전부터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일체 받지 않았고요. 그때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여러 가지 구매해야 되는 비용, 서류 처리 비용, 보험 비용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서 기숙사비랑 생활비 정도는 부모님한테 조금 손을 벌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최대한 손을 덜 벌리기 위해서 생활비를 정말 엄청 아껴 썼습니다. 제가 그때 월마트 같은 데서 장을 봐서 거의 집밥을 해 먹었어요. 밀플랜도 신청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한 끼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10달러가 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필요한 거 이것저것 장을 봐도 50달러를 안 넘었거든요. 일주일에. 미국은 마트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서 우유도 싸고 계란도 싸고 또 고기는 훨씬 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다가 거의 매일 집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놀 곳이 없었던 게 의외의 행운이랄까요? 거기다가 저는 학교 시설을 정말 많이 이용했습니다. 학교 피아노 연습실 가서 피아노도 치고 또 학교의 헬스장 가서 맨날 운동하고 학교 시설을 풀로 활용을 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최대한 아꼈고 또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변 지역사회에서 기부해주는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항상 줄을 서가지고 옥수수콘 같은 거나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좀 가져와서 먹기도 했습니다. 여행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일부는 지원을 해주셨고 일부는 제가 모았던 돈으로 인턴을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냈고요. 그리고 그때가 약간의 코인 붐이 일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소액을 투자를 해놨었는데 그게 갑자기 탁 올라가지고 익절을 하고 그 돈을 또 보태가지고 여행 경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도 마지막에 뉴욕에서는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70만 원 정도 엄마한테 빌렸고 제가 취업하고 나서 월급 받고 이자까지 쳐서 100만 원으로 갚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저렇게 아껴도 생각보다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미국 교환학생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돈을 다방면으로 열심히 모아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허용된 예산 안에서는 아낌없이 쓰고 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생각보다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지금쯤이면 제가 다시 한번 다녀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유튜브가 잘 돼서 미국의 현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안녕하세요, 유냉스입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 이렇게 현지를 배경으로 영상 촬영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를 저는 호스텔을 이용하면서 대폭 아끼긴 했지만요. 만약에 2인 이상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뭐 동행을 구하든 친구랑 같이 여행을 애초에 가든 저는 개인적으로 호스텔보다는 호텔을 예약해서 2명이 나눠내는 걸 추천합니다. 2명이서 하게 될 경우에 숙박비가 꽤 많이 아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만 말하기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한 게 호스텔에서 여행자들끼리 번개로 만나는 재미도 있긴 있고요. 또 같이 이제 만나서 여행하는 재미도 있긴 있어서 후기가 괜찮은 곳이라면 호스텔도 추천하긴 해요. 저는 호스텔에서 만난 분들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물론 그들과 지금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그렇게 호스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때는 20대 초반이 가장 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20대 후반, 30대만 되더라도 이제 호스텔에서 여행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간다면 호스텔을 1순위로 고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즐길 수 있는 건 20대이기 때문에 20대 여러분들 호스텔 괜찮습니다. 후기 보시고 괜찮은 데만 골라서 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딜 가든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여행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watching today. Bye!